박수 부탁드립니다. 10분이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토론문 차례대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발제문들이 세 가지 주제인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의 삭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 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 또 외국 사례를 포함한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 보호 방안이라고 하는 대상아동 청소년 관련된 법 개념적 측면, 또 사회복지 시스템과 이제 외국 사례를 참조해서 개선 방안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구체적인 타당성 또 시의적절성들이 이제 인정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논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과 또 이제 질문을 드리는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법 개념 관련을 보시면 성매매 이제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아닌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주장된 내용들이고요. 청소년은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 처분을 포함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이제 아청법에 의하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불합리함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협의로 성매매 처벌법에 이제 그 청소년 부분을 띄어서 청소년은 피해자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청소년 중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를 그러니까 피해자로 보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매매를 하도록 이제 알선 유인된 경우로 청소년을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성매매 알선 유인된 청소년은 이제 성매매 피해자로 되어야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되는 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청법상 성매수 전 단계 유인 권유, 이게 소위 말하는 그루밍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은 피해 아동 청소년이고, 성매수가 이제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면 그 상대방인 대상 아동 청소년은 그러니까 기수에 이르렀을 때는 그 상대방, 그 청소년이 결국은 대상 아동 청소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매매 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인 권유까지만 하면 피해 아동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성매매 기수가 일어난 다음에는 대상 아동 청소년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런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매수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저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동 청소년은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 1에서는 지금 성매매 처벌법 위반 소년보호 송치 인원수입니다. 이것은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나온 자료인데요.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제 소년보호 송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처벌법에 위반으로 해서 결국은 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봐서 이제 보호 처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89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쭉 와서 2015년에는 51명이 지금 소년보호 송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년보호 송치 인원수는 이제 많지는 않고만 한 1% 미만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인 성매매로 봐서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 2의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영감을 받습니다. 실제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한 그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24명으로 시작해서 2015년에 7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2007년, 2009년 이때는 300명대로 이제 올라갔다가 2015년에는 72명으로 이제 줄고 있는 상황. 2014년에 이제 40명이 됐다가 2015년에 72명으로 이제 약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청법 39조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제한을 위한 교육과정 상당 과정 이수에 관한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 40시간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고, 중앙센터 1개하고 이제 지역 권역별로 10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에 이제 그 실적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69명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끝에 표 4 부분은 제가 지금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판결문 분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동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매수 범죄자, 그러니까 성매수 범죄를 한 사람의 범죄자 수와 그 상대가 된 피해자 수를 이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렇게 돼서 처음에 2011년에는 범죄자 수가 14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120명이 되고 피해자 수는 21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3년에 이제 굉장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아청법 자체가 신상정보 등록이 옛날에는 이제 재범, 그러니까 성매수 범죄에 있어서는 재범부터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초범자도 이제 등록을 하도록 한 그 개정 때문에 이제 범죄자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 수가 이제 200명입니다. 범죄자 수는 120명이고 성매매 피해자 수는 200명이죠. 그러니까 범죄자 1명당 피해자가 몇 명이 이제 대상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 표현이 그 피해자가 아닙니다. 판결문상 실제로 이제 성폭력 범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 누구를 어떻게 했다, 강제추행했다라고 판결문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성매매의 경우는 그러니까 성매수자가 청소년을 또는 가출 청소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란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다 이제 대상아동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4에서 결국은 이제 이 표를 제가 제시한 거를 전부 종합을 해 보면 대상아동 청소년 수가 표 4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0명으로 판결 난 사람들, 성매수 범죄로 판결 난 사람의 상대방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200명이 해당이 되는데, 2015년 소년보호 사건의 표 1에 보면 2015년에는 51명이 지금 소년보호 숙지로 이제 처분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의 또 소년보호 사건 인원수를 보면 2015년에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가 이제 약간 좀 저조하다, 조금 미흡하다, 이런 대상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까 조상아님이 이야기했을 때 여성가족부 소관 전국 지원시설에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수가 15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200명 중에 50명은 결국 보호처분을 받고 법무부 시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153명은 여성가족부 시설에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발표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을 폐지할 거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새로이 이제 구축되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명도 놓침이 없이 이제 결국은 지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가부가 이제 이런 업무의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보호 처분으로 가는 경우, 또는 대상 청소년이지만 여성가족부 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 또 그다음에 위기 재범 방지 교육 있죠. 위기 지원 센터에 의한 교육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 보호 처분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지원 시설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보호 처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보호 처분에 이제 그 집행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결국 단계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지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의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의 연결 방안 모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조진경 대표께서 현재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의 역할을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나 교육센터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에 입각한 잘못된 규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문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호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 그러니까 보호처분 제도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봤을 때에 경찰이 이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그래서 이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이런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피해 청소년을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에 의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견됐을 때에 여성가족부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